이런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 어부가 있을 거라곤 몰랐을 겁니다. 한강 하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 늦여름에서 가을, 이 100일간은 새우잡이 계절. 더구나 올해는 38년 만에 찾아온 고기잡이 풍년입니다. 한강에서의 고기잡이라고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바다보다 2배는 더 거세게 몰아치는 물살. 자칫하면 배가 물에 잠기고 그 물이 끊기기가 일수. 잠깐 한눈을 팔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이들은 한강 어부. 강이 고향이고 좁은 배가 집이 된 지 오래. 1년 중 가장 바쁜 시절, 목숨을 걸고 그물과 싸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새우철, 한강 어부의 100일입니다. The water is wide. I can't cross it.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은 어촌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작은 포구 하나를 만납니다. 민통선 철조망 안쪽, 허락된 사람들만 어부가 될 수 있는 곳. 여기는 김포 전유리 포구입니다. 배가 들어올 시간, 포구 아래쪽까지 차를 바짝 댑니다. 들어오는 물건을 사람 손으로 옮기기엔 무리. 배마다 가득한 건 새우입니다. 그뿐인가요? 한 번 그물에 어른 팔뚝만한 고기들도 한가득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족족 만선이니 요즘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는 시절. 바로 작은 새우가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새우잡이철입니다. 새우가 많이 잡히나 봐요. 네, 많이 나와요. 38년 만에 최고야. 지난 몇 해는 강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새우잡이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이런 풍년을 예상 못했죠. 그런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배 한 척. 예, 이제 새우배 나온다고 전화 왔어요. 새우잡이를 막 시작한 초보 어부 배입니다. 들어오면 비상이야 비상하죠. 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아, 이거 잡아오는 게 신기하다고 지금. 배 한지 이제 한 15일 정도 됐거든요. 새우배는. 일반 작은 배는 많이 했는데 내 친구지만 대단하다고. 오는 게 신기. 들어오는 게 신기하지. 이분이 바로 그 문제의 초보 어부. 다른 배보다 한참이나 늦어져 기다리는 가족들을 조마조마하게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없어 얼마. 새우로 배가 가득한 그야말로 만선. 장에 1등이다 있어. 개말 잡았네. 이거 항복 아니야? 항복이지. 초보 어부의 은근한 자랑이 이어집니다. 여기 까치복도 있고. 까치복도 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전류리는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동시에 잡힙니다. 잡는 어부가 많지 않아 잡히는 놈들의 크기도 제법이지요.
이제부터는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옮겨 조금이라도 신선할 때 포장을 해서 팔거나 얼려둬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작업장인데도 트럭을 이용해 움직이는 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지요. 원래는 새우가 풍년이에요. 많이 나오네요. 새우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새우 이거 너무 이쁘죠? 이게 새우젓하고 젓갈용하고 이제 생새우 겨울에 김장할 때 나가는 거예요. 새우 사이에 자벌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새우철엔 온 집안 식구가 너나 할 것 없이 총동원됩니다. 많이 해봤나 봐요. 아니 이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3일밖에 안 근데 잘하는데? 네, 되게 잘해요. 아니 네. 새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면 자식을 더 넣을 걸 그랬어요. 사람들은 김포하면 평야만 떠올리지만 이곳엔 모두 26척의 고깃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우잡이 배는 4척. 장성환 씨는 그 4명의 선주 중 한 명입니다. 새우잡이를 시작한 지 이제 보름 남짓 된 초보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이러면 안 돼요. 바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그가 새우잡이 배를 타게 된 데에는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배가 뒤집어져서 구해져가지고 은이 돼가지고 이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이 배 탄 사람이 배가 뒤집어졌다니까요. 그래갖고 이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작은 배로 고기를 잡던 장성환 씨가 한강에서 떠내려가던 이 배의 전주인을 구해주게 된 겁니다. 덕분에 생각지도 않던 새우배의 주인이 됐죠. 전룰인데 저 누살리까지 떠내려갔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거든. 실하시금 꼼에다가 나 무조건 찾으러 갔거든. 근데 입하고 여기만 딱 봤어. 나한테 인연이라고 해갖고 술 사준다 가지고 노상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새우배가 너무 위험하다고 타기 싫다고 나보고 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사게 된 거야. 고기잡이는 꽤 해보았지만 새우배는 처음입니다. 한지 얼마 안 돼갖고 너무 좀 어리광범해갖고 유압으로 하는 거라서요. 위험해. 새우배는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기계도 만질 줄 알아야 하고 무거운 그물도 다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전유리에는 이런 새우배가 4척. 그중엔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온 80 가까운 어부도 있고 30년 경력의 어부도 있으며 이곳에서 나고 자라 어부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강 밑에 던져두었던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들어올리기도 힘들 만큼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꽉 찬 그물을 보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장어도 들어왔네. 장어 어쩌다 들어와요. 오늘 장어 들어왔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요. 안 풀렸나? 아, 이런. 씨, 안 풀렸잖아. 큰일이다, 이거. 꽁지를 안 풀렸어. 씨. 다른 배에선 이미 작업이 저만치 진행됐는데 말입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하수지,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도 또 배우는 거지, 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만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물 가득 새우가 풍년인데 새우뿐입니까? 어른 팔뚝만한 농어에 황복과 장어까지 눈에 띕니다. 새우랑 어디 갔지? 안에 농어가 또 들어갔나 봐야 돼. 보물 찾기 하듯 새우 속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요? 여기 있네. 농어는 바다 물고기고 민물장어는 강에서 잡는 물고기입니다. 둘을 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한강 고기잡이의 매력이죠. 여긴 물 많이 짜요. 거의 바닷물이나 거의 안 먹어요. 야! 이마 뿌렸어. 쟤도 오래됐어, 거기가. 힘은 들어도 하루하루가 행복한 새우철입니다. 새우철에 바빠지는 건 어부들만이 아닙니다. 새우를 정리하고 팔아야 하는 가족들 역시 눈코 뜰 새 없는 요즘입니다. 남편이 배를 타잖아요. 많이 잡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다녀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은 못 잡는 거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무사한 게 최고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전유리 어부 가족들. 그런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사러 왔시오. 사러 와서 내가 이걸 해주는 거지 지금. 매년 오면 많이 사가요. 서울이요. 금천구 독산동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아이 그럼요. 어디는 못 가겠시오. 해마다 와요. 왜냐면 다른 데 새우는 조그맣고 여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사이에서 잡은 거니까 좀 크잖아요 새우가. 포구 한쪽에선 아예 갓 잡은 새우를 염장해 놓기도 합니다. 이런 염장 새우는 쓰임새가 따로 있습니다. 김장하려고요. 우리 4개 가져왔대요. 일찍부터 김장용 새우를 준비하러 나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생새우를 갖다가 소금에다가 이렇게 절여서 김장을 하게 되면요 아주 좋아요. 그뿐인가요? 곤란에 군한 찌꺼기도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뭐가 깨졌다. 가슴에다 주려고. 가슴에다 걸어버려 주려고. 새우 고르고 나머진 거. 나무 잘 자라고. 저 가슴 맛도 있고. 과일이. 전유리를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해마다 찾아오는 단골들. 이렇게 또 내년을 기약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가을은 추수철이 아니라 새우철. 철조망으로 막힌 민통선 안.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거기에 아파트 숲이 빼곡한 신도시 옆 한강. 이런 곳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새우배 네척 중 성춘호의 선주 서승석 씨. 이곳 전류리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40년 가까운 경력에도 한강에서의 고기잡이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수의 간만의 차가 제일 많은 데가 한강 하류야. 그저 바다도 세긴 센데 여기가 3시간 동안 물을 밀 때 바다는 5시간을 밀어요. 새우잡이는 밀물과 썰물, 물때를 잘 타야 합니다. 옛날 분들이 그 물, 신물이 오는 걸 알아. 그냥 까마잡잡 거기 막 올라오는 그걸 안 가르쳐줬어. 그게 뭐 8년 되니까 자꾸 술 사주고 뭐 가르쳐주더라고. 술 안 사주면 안 가르쳐줘. 그래서 배운 거야. 젊었을 땐 몰라서 뻑뻑대가지고 막 터지고 사고 났다고. 밀물이 들어올 때 물살이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을 때 그물을 올립니다. 요거는 수해라고 보는데 수해는 그냥 물 30전에서 또 그냥 그대로 있고 아메라는 거는 물속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m에서 6m 정도로 또 밑에 있게 내려가요. 그래서 아가리가 6m 정도에 벌려져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경의 고기는 들어가서 다 잡히는 거지. 배워서 한 번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 때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한 번 물때가 지나고 나면 다음 그물을 들어올릴 때까지 또 배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배 안의 작은 방은 흡사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위해 나머지 시간들은 여기서 혼자 보내게 됩니다. 힘들고 또 외로운 시간입니다. 네, 여기서 지내는 게 되게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어쩌시 적응해야 되니까요. 어쩌시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기 잡아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철만 항상 그래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두어야 합니다. 물도 육지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뭐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물때를 살피느라 끼니 시간도 제멋대로. 사실 고기잡이의 대부분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 어부를 기다려야 하는 게 또 가족들. 요즘엔 들어오는 배마다 만선. 어쩔 땐 남편보다 새우가 더 반갑습니다. 병어가 잡혔네? 어머. 한강 하류에서 잡히는 건 새우 말고도 숭어, 농어, 장어, 황복 등입니다. 강과 바다 사이에서 잡힌 이것들은 살이 더 쫀득해 횟감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에 포구를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걷는 대신 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고기는 그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팔거나 아니면 중간 상인에게 넘길 때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인 만큼 고기가 잡히고 바쁘게 뛰는 만큼 돈이 되니 요즘에는 무엇보다 시간이 제일 귀합니다. 아니 내리고 얼른 나가야 되니까 물때 때문에. 잡아온 새우 역시 그때그때 작업을 해 놓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같이 해온 부부는 이제 서로의 역할에 익숙합니다.
바닷가 쪽이 되게 아니면 아니 문경이에요. 산골이죠. 시골. 고기 잡는 걸 처음 봤었겠네요. 여기 와서 처음 봤죠. 처음에는 진짜 시골이었어요 여기. 저거 닷줄 끊어져서 배가 떠내려간 적은 있죠. 저 밑에까지. 강화국이 북한 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와야지 돼요. 물때에 밀려서 다시 오면 그때 이제 건지는 거예요. 저기가 그 애기봉 앞에는 군사 지역에서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저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초보어부 장성환 씨는 호기심도 많습니다. 저럴 때 보면 하나가 있어야 되겠네. 근데 왜 승석이가 필요 없대? 내 차 위에 있으니까 네가 좀 내려놔 갖다 놓고. 차 물이 떨어져 전화해 나안 올라. 그런 성환 씨가 다른 어부들은 재미있습니다. 저분은요 눈도 되게 안 좋아요. 한쪽 눈도 안 보여. 근데 한지 오래돼 갖고 나보다 크고. 만선호 선주 김영식 씨 역시 새우잡이로 뼈가 굵은 어부. 경력만 근 30년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바인가요? 좀 낫네요. 다른 데보다. 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선풍기 있지, 테레비 있지, 뭐 다 있어 그래도. 난 등치가 조그마니까 이렇게만 해도 돼. 낮과 밤이 따로 없고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이 일은 몸도 마음도 고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집에 잘 때 12시 정도 일어났는데 이상하더라고.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가려보고 이렇게 가려봤더니 이쪽 눈이 안 보여버린 거야. 그래서 집사람한테 119 빨리 전화하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 갔더니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눈 혈관이 막혀가지고 시력을 내려놓으라고. 이거는 수술도 안 된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야지. 그렇다고 일을 관둘 수는 없습니다. 한 28년? 남은 한쪽 눈마저 이상이 생기면 어쩔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 힘들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 뛰어보면 높은 자리인데 얕은 것 같아가지고 툭 뛰어가지고 다리가 삐끗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다친 적도 많아. 다음 날 아침 뭔 일인지 포구 앞이 어수선합니다. 아유 여기 배 묶어놓은 거 깔아앉았다. 아, 배가 가라앉았다고요? 네. 간밤에 바람이 좀 샜던지 묶어놓은 배 한 척이 그만 가라앉았습니다. 문제는 배의 엔진. 소금기가 섞여있는 물이라 엔진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 팽이하고 여기서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어디에? 아니 저 경우 많아요. 그건 그러는 게 아니라 물이 셀 때, 진살이 때. 급한 대로 펌프로 물을 퍼냅니다. 좀 이따 가주겠다니까. 근데 이게 왜 깔아앉았지? 모르지. 기억해보 다시. 때니까. 아이씨. 그거 안 막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진짜. 알았어. 좀 조용 좀 해. 조용 좀. 시끄럽네. 그 머리가 지 그거냐. 아이씨. 그거 막아온 거 괜히 막았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건 역시 장성환 씨입니다.
그런데 어째 가라앉은 배 주인보다 말이 더 많습니다. 들어가더라고. 그냥 알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는 건 같은 어부들 뿐. 걱정대로 물을 먹은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두 사람의 배에 줄을 묶어 끌어냅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의 배였지만은 내일은 또 내 배가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처럼 아침부터 뛰어온 것도 그런 이유겠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부의 삶이란 게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아, 나 밥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요. 저 그물 못 넣었어. 아, 나 백가란 듣다로 지금 온 거요. 그렇게 한숨 돌리고 늦은 아침을 먹습니다. 집이야, 집. 집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여기는 가지를 못하잖아. 배에 있으면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강바람과 거센 물살 속에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을 함께하며 이 배들은 어부와 함께 늙어왔습니다.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새벽 3시 배들이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 조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장성환 씨 그물이 좀 이상합니다. 또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요? 오마이갓.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때를 잘못 맞췄는지 그물이 꼼짝도 않습니다. 안 올라와. 물살이 너무 세일 때 그물을 끌어올리면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상하게 안 나오네. 아, 안 그랬는데. 이러다가 그물이라도 찢어지면 큰일입니다. 아, 올라왔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그물을 당기다가 오히려 물에 빠지는 사고도 생깁니다. 물살이 너무 셌던 모양입니다. 어부로 일하며 장성환 씨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은요, 모든 물이 다 위험하다니까. 이게 불하고 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와서 그 건져줄 사이도 없이 그냥 뭐 빠지면 그만이지 뭐. 친구도 죽었어요. 강에서 저 위에서 행주되게 그 위에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친구도 고기 잡다가. 왜 어부가 됐을까요? 어쩌다 깊은 새벽 배후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된 걸까요? 좋은 날도 기쁠 때도 있지만 아들이 이 일을 물려받겠다면 글쎄요. 그건 대답 못 하겠는데. 근데 이걸 꼭 굳이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았네. 위험하고 힘들어서. 이 홀로 고독한 일이잖아. 그래서 위험하고.
좋아서만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물과 싸우고 잠을 이겨야 하고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이 일은 관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관두지 못했던 건 자식들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고기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맛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몸을 쓰는 만큼 돌려주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물때가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조금이라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채웁니다. 이제야 일이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길었습니다. 가족들이라고 편히 잤을까요? 으이씨. 못 내려와. 바닥이 미끄러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뻘이 깊어 오늘은 트럭도 들어오지 못해 전부 손으로 옮겨야 합니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석 달. 새우가 전율이 포구를 찾아오는 이 100일간은 가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을 써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이렇게 100일을 견뎌낼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잠시 후면 다시 밀물때, 밤을 새운 바다로 장성환 씨가 다시 돌아갑니다. 한강 위로 해가 뜨는 것만 몇 번을 봐왔을까요? 어젯밤 조업을 나갔다 잠시 쉬러 왔던 심상록 씨가 금방 다시 나왔습니다. 저기 배 그물이 잘라져서. 간혹 물살이 세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른 그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필 이런 새우 풍년에 그물에 문제가 생기다니요. 이건 경력 수십 년의 어부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물값도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수리를 맡긴 시간만큼 또 손해입니다. 자기 구역에서 일을 하던 어부들은 분위기만으로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챕니다. 1년 중 제일 바쁜 때, 밥 먹고 잠잘 시간도 없는 이때에 어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을 내줍니다. 딱 오리지널 됐어. 에이. 시간이 금인 때이니만큼 어부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혼자서는 못 하겠네요. 아? 혼자서는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힘을 합치니 몇 시간 만에 뚝딱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자제야 이게. 핑계김에 쉬어간다고 오늘은 좀 여유를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제대로 된 점심입니다. 이거 숭어 먹어야지. 숭어에 더 맛있어. 그래, 용어보다 숭어가 더 맛있어. 아이고,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도마를 갖고 왔으니까 도마도 없이 거기다 하는 거야? 아 우리 얼마나 보채는지 오라고 생각. 아니 우리는 도마 없이 하거든. 바로 즉석에서 그냥 있는 대로. 아버지만 밥빨리 와라. 내가 물 끓여? 네. 전률이 포구에서 잡히는 고기들은 특히 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형이 그랬다고. 신경은 모르지 얼마인지. 생선은 민물하고 바다랑 만나는 고기가 쫀득쫀득거리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저녁에 얼마나 걸렸지? 매일 고기를 잡아도 회 한 번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나리가 많아? 그거는 앉아. 박수 한번 치고 앉아. 네. 자 일단 한번 드셔봐요. 내가 해떴다고 나한테 인사. 아, 그러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아느님 아버지께 새우나 농어를 많이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목탁. 여기 찍어요. 새우철에 이렇게 잘 차려진 한 끼를 받아본 게 또 언제였던가요? 이런 진성찬이 어디냐? 야, 진짜 농어 달다. 먹어 맛있게. 타고났어. 자기 때문에 고기 많이 잡아 농어까지 얻어먹고. 사과 이거 짜게 줘. 사과 먹어. 신나 따라. 아니 씨발 들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사람이 못됐냐? 어른한테 술 따르래. 그럼 애가 따라. 쫄병이야 여기 나와서는. 짬밥도 좀 조용히 가면 그래. 아이씨. 그렇게. 나또 내. 새우가 옛날에 진짜 엄청 나와가지고 근데 칠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한 번 잡으면은 화물차로 싣고 한 동네 가서 팔고 저 동네 가서 팔고 이런 식으로 팔아갖고 들어왔어. 아 그렇죠 옛날에 다 이어다 판 거지. 아니 나도 그랬어. 그냥 화물차로 해갖고 한 동네 들어가면은 100관이고 200관이고 한 번에 다 그다 팔아버리고 와야 돼. 그래 또 잡아. 그 망에 붙어있는 거 새우 조금 털으려고. 대박. 어쩔 수 저거야. 그리고 알아주니까. 괜찮아요. 아니 좀 더 있어야 돼. 아 괜찮아. 날고 또 먹는데. 배 위에서 먹는 이 새우라면 맛은 강바람을 맞으며 땀 흘려본 사람들만이 아는 맛입니다. 뭐야? 그럼 애들 장가 어떻게 보내려고 나 아들 만났어 이 사람.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일을 관둬야 하나 싶지만 마음이 그렇질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러다 죽는 게 좋지 뭐. 아 여기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 여기 참 공기 좋고 좋잖아요. 50년이 된 낡은 태창호. 인생을 함께 해온 이 낡은 배에 만들어진 심상록 씨의 방은 이것저것 갖춰놓은 젊은 어부들의 방과는 달리 단촐합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있으면요? 아이 답답하기야 답답하지 뭐 우리야 뭐 하루도 여기서 이런 생활을 이제 오래니까. 그럼 여기서 거의 50년을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집이네요. 집이나 다름없는 거지 뭐. 대형마트 입점업체 대표 47살 김모 씨 등 5명은 이런 식으로 지난 50년 혈기왕성했던 청년 어부가 늙은 어부로 바뀌었듯 그 사이 이곳 전류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쉽죠.
이게 배가 여기 최후로만 할 때는 22척까지 들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다 차츰 그냥 쫄아붙기 시작하더니 이제 밴드 때 남은 거예요 이게. 다리가 제대로 안 펴지시네요. 좁아야 좀 그래서 이렇게 모르자는 거예요. 가로. 이 강위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모를 그 세월을 함께 해온 배. 그래서 태창호는 어부에게는 집입니다. 강과 바다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조금. 오늘까지는 조업하고 조금 때는 안 하시나요? 조금 때는 물이 약해서 조업을 안 해요. 새우가 안 들어와. 깨나기만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때는 쉬어요. 하루 이틀 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나간다. 혼자 나가야 돼? 아, 영식이 형도 안 나가는데 그럼 뭐 아, 나 죽겠네. 혼자 해. 혼자 같이 죽으려고 그래. 아버님 혼자 하시게요? 혼자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거라도 못 간대요, 사람들이. 조금에도 조업을 나선 건 어쩌면 초보 새우잡이 어부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차가 다 뜨거워요, 바닷물에. 남편은 이제 내일 새벽이나 돌아옵니다. 이렇게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작업을 많이 하고 온 날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기운이 없어 그저 때우듯이 끼니를 넘긴 적이 대부분입니다. 안 이러죠? 엄청 깍짠 게 있어. 대박인데 이거? 그거 대박이야. 그나마 아들들이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포구 작업장에서도 또 집에서도 딸 노릇을 합니다. 잘 도와준다. 선녀 씨의 친정 동생 역시 몇 년째 부부와 함께 살며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바쁜 부모에 익숙했습니다. 근데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돼? 오케이. 일찍 자. 눈치가 모자라. 새우이 힘들죠? 얘가 엄청 열심히 도와줘요. 아니 뭐 엄청 힘들진 않은데요. 네, 할만해요. 부모님 일이니까 계속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막연하게 알던 어부와 실제 어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 위에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좀 이거 엄청 힘들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일하는 거 봤는데 좀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이제 정 안 되면은 이제 뭐 좀 조금씩이라도 이제 배워서 할 생각은 있긴 있어요. 네. 일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저녁을 먹고 선녀 씨가 또 요리를 합니다. 간단한 김치 볶음밥과는 달리 오이 무침에 손이 많이 가는 볶국.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갖고 내일 새벽 배에서 밤을 새고 나온 남편에게 가져다줄 도시락입니다. 밤에 비바람 칠 때 자다가 많이 깨져. 걱정되니까.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새벽녘엔 제법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강에는 다른 어부 없이 장성환 씨 혼자. 자다 깨다 했던 선녀 씨도 초소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나갑니다. 보통 초소문이 열리는 새벽 5시에 맞춰 들어오는데 벌써 6시. 뭔 일일까요? 아직 쓰레물이 끓여놓은 것 같은데. 아, 배에 나오는 건 맞냐고 물어보길래 불이 꺼져야 되거든요. 아직 쓰레물이 덜 끝나서. 다행히 남편의 배가 보입니다. 조금 때라 새우잡이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형은 손 하나. 웬걸요? 평소 때와 다름없는 만선입니다. 많이 잡으셨네요? 예.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비 오고 막 걸가고 막 날려 괴롭혀요. 비가.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조금은 유난이다 싶었지만 덕분에 새우를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복새우. 고생한 대가가 있으니까 좋아요. 고된 날들에도 뱃일을 관두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해마다 가을, 본격적인 새우철이 시작되면 전리류에서는 포구 축제가 시작됩니다. 축제라고 해보았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어부와 그 가족들이 모여 무사 조업과 풍년을 빌고 아름아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과 음식을 파는 정도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 가족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민 가족들이. 그러면 나중에 같이 나눠요? 네. 회를 썰고 포장하는 일에는 아들들이 동원됐습니다. 아버님들이 전부 다 어부시니까 여기서 처음 나고 자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쩌면 축제는 손님들보다 어부와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네. 손님 치르느라 바쁜 이 와중에도 미석 씨가 챙기는 이 음료수의 주인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같이 배를 타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고생하세요. 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 자체가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식한테까지는 이제 물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직업 자체가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요. 강을 고향 삼아 새우잡이 배를 집 삼아 그렇게 살아온 세월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 강 덕분에 새우잡이 어부가 된 덕분에 가족들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38년 만에 찾아온 새우 풍년. 어쩌면 그것은 한눈 팔지 않고 강에 살아온 어부들을 위한 선물일까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 한강 어부들을 위한 이 시간이 가고 나면 또 한 계절이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